네. 그 2부 이게 정말 이성문 교육감 전임 음, 교육감님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김광수 교육감님까지 이어지면서 참 교육계 최대 이슈였죠. 서부중학교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서부중학교 뭐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왜 음, 서부중학교 하냐는데 음. 보니까 외도에 중학교가 없어요. 예, 네. 예, 그러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도에 있는 친구가 저기 신중 신고 뭐 이쪽으로까지 특히 예, 여학생들 예, 예, 이렇게 가는 문제점이 있어 갖고 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의원님이 이 서부중학교 때문에 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교육위원회까지 음. 가셔 갖고 그렇죠. 예, 활동을 하시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광수 교육감님 들어와서 예, 더 빨리 예, 예, 추진되고 있고 예, 지금 뭐 완공을 기대할 정도로 예, 예,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예, 이 서부중학교 관련해 갖고 좀 지금까지 지금 예, 현재 상황까지 말씀해 음, 주시죠 한번. 예. 우선 이 주제를 이렇게 거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좀 예, 있어서요. 예. 이 서부중학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외도중학교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2006년도 때 그때부터 그 공약으로 음, 모든 후보들이 음, 도의원 후보들이 음, 공약으로 내놨었습니다. 저도 음. 이제 그 당시에 좀 어렸을 때 출마를 열린우리당을 했었는데 그때도 공약으로 넣었었고요. 예, 그 얘기는 우리가 그 부영 예. 아파트가 세워질 때가 2000년도였습니다. 2000년도. 1999년도부터 해서 음. 2000년도에 우리 부영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기 시작을 외도 했는데, 부영 예, 말씀이죠? 예, 예, 외도 부영, 예,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구가 이제 급증하기 예.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당연히 저는 그 중학교 학교 부지를 만들어 놓고 음, 이렇게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했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 당시 이제 못했으니까 빨리 이것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안 돼서 미뤄오다가 어쨌든 이성문 교육감님 체제 후반기 때에 땅 매입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작되게 되면서 절차가 들어가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저는 이걸 이제 20년 묵은 숙제라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제 1순위 공약으로 넣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도 약속이고 의원이 이걸 하러 들어갔으니까 이걸 좀 해놓아야만이 된다. 음,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일부러 교육위원회에 음, 그 자원에서 들어간 꼴이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 아니야 했지만 아니 음, 지역구 도의원 그리고 다수당 의원이 거기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그 음. 표현이 좀 지나칩니다만은 그, 그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그러니까 지나치게 말씀한 그쪽 거고. 뽑아주신 분들 유권자가 섭섭해서 말씀한 거겠죠. 예,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들어가서 그쪽에 집중을 좀 음, 했고,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우리 이제 김광수 교육감님 그 오셔서 이 학교 이제 땅을 이제 100% 매입을 하게 됐죠. 음, 참 그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죠. 저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도 제주도 교육계의 최초의 사례가 될 네, 겁니다. 예, 예. 지금 7,800평이라는 학교 부지 땅을 사유지 땅을 다 매입했기 때문에 네, 뭐 기부채나 받은 것도 아니고 도의지나 무슨 네, 국유지에 지은 네.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땅 100%를 매입이 네, 완료됐고 예, 지금 그 지역이 유물 발굴 예, 예,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유물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제 아이고 학교 못 짓는 거 아니냐 했지만은 전혀 그러지 예, 않고요. 예. 그 지역에는 다행히 뭐 고급스러운 유물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음,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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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촌이었어서 음, 이렇게 당연히 네, 나올 걸로 우리는 짐작을 예, 했었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발굴이 6월 음, 말이면 아마도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 끝나게 됩니다. 음,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설계 들어가고 해서 2027년 3월 개교를 음, 지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2027년 3월 음, 개교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음. 근데 단지 준공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음. 문제입니다. 준공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2027년 한 뭐 7, 8월, 9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면 준공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개교를 하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음. 겁니다. 그런데
학교 동이 교사가 이제 두 동이게 되면 안전하게 먼저 첫 동을 먼저 짓고 두 번째 동은 이제 안전을 철저히 확보되고 또 출입로를 따르게 만들어서 좀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지금 그 부분에서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는 거고 그럼 학교 건물만 덜렁하게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입로 공사라든지 이거 맞춰서 지금 아이들 통학로 확보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도 제주시와도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만 놓으면은 지금 그 가슴이 벅차오르고요. 아이들한테 그간 뭐 아이들 뭐 통학로 통학에 대한 안전한 통학만이 아니라 아이들 학습권 침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먼 거리 학교를 간다는 것이 이건 뭐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학부모들이 다 차 태워야 되고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줄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그 최소한의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서부 중학교는 그래도 기대감이 뭐 있어갖고 하여튼 2020 또 빨리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마 뭐 계산해 보니까요. 예. 그 정도 좀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기 교육청에 있는 거 줄이는 것은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좀 줄여 나가고 물론 안전이 전제로 안전이 제일 되고 우선이. 예. 그다음에는 제주시청에서라든지 행정에서 처리할 것들은 내가 다시 좀 해놓는다.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도 좀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서부중학교 예. 참 여기 2호 도두 외도 참 현안이 많은데. 예. 자, 도두로 하겠습니다. 도두하수 예. 처리장. 도도하수 처리장. 예. 아까 전에 뭐 우리가 언급도 했지만은 예. 도두하수 처리장 제도의 예. 절반 이상의 그 오폐수 예.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도둑민들이 나한테 우리 고마워해야죠. 그럼요. 고마워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렇죠. 도도하수 처리장 이 문제 예. 이것도 상당히 이슈거든요. 예.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 3,980억 정도의 총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 처리량이 현재는 13만 톤인데 9만 톤 증설을 해서 새로운 모든 시설을 이제 새롭게 해서 22만 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13만 톤을 유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단 없이 무중단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매우 어려운 거죠. 뭐 새로운 지역에서 따로 지금 만들어지는 거라면 그냥 거기 독립적으로 공사를 하는 거니까 괜찮을 텐데 현재 운행을 하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 이제 공사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완전 지하화 좀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파는 부분이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지상에서는 이제 공원화하는 이런 사업으로 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오수 처리에 대한 시설만은 내년 말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말. 그리고 이제 지상까지 완전히 마무리 지으면서 좀 끝내는 것은 27년 말까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공사가 지금 한창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 꼭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통 이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하고 그 발주처, 뭐 도시민도, 시민, 시에서 협약을 좀 맺습니다. 협약을 맺으면서 뭐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 얘기를 하고 한 다음에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죠, 보통은. 그런데 이번에 공사는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너무 워낙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고 또 국비도 받아와야 되는 내용도 좀 있기 때문에 우선 진행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도도동민들께서 그걸 받아준 거예요. 받아줬습니다. 예, 받아주기가 힘든데. 매우 힘들죠. 이런 거 협약 안 해주면 우리 주장 내용들 안 들어가면 우리 못하게 하겠어. 들어놓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도도동민들은 그걸 받아주고 지금 최근에야 협약을 지금 그 아마 좀 조만간에 협약서를 서로 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도동 이게 주민 대표 협의체와 도지사와 이제 협약을 쓰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협약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은 우리 도도동민들이 통 크게 양보를 지금 했고 이 중요한 시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저는 우선 우리 도도 동민 주민들이 좀 자랑스럽고요. 음,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좀 합니다. 음, 다른 주변에 이제 8개 제주도 내 처리 시설이 있는데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위원장으로서도 참 우리 도도 동민들 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음, 좀 들어지고요. 아까 얘기처럼 한 52%를 차지하는 거대 규모의 시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매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직접적으로 좀 불편해 있는 그 공사 어, 바로 있는 시설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소음이라든지 이런 진동, 악취, 악취 이런 것으로 좀 피해를 받고 음, 있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좀 이렇게 대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예. 뭐, 또 이제 또 지역구 얘기가 나오면 그 이호동 주민센터 예, 정말 폐쇄거든요. 예, 예, 비쌉니다. 예, 그 어떻게 뭐 새로 합선된 경우도 지은다고, 있고. 새로 지은다고 예, 예, 그러는데, 그 청사 노후화된 거는 많이 예, 알려졌는데 이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봅니다. 음, 그 당시에 약간의 예산적으로도 여유가 좀 있을 네, 때니까 그 현재 있는 주민센터 옆에 한 1,000평 조금 넘게 땅을 매입을 했거든요. 한 음, 40여 원 음, 들어가지고 지금 같으면은 안 해줄 겁니다. 그렇죠, 많이 예, 어려워, 근데 이제 예, 제가 의원 돼놓고 나서 이제 청사 부분 이거 이제 그 집중적으로 좀 해서 땅 예, 매입을 좀 했고 예, 다행히 지금 한 70여억 원 들여서 예, 공사비가 이렇게 예, 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청사만 짓는 건 아니고요. 그 SOC 예, 복합화 사업으로 예, 예, 해서 거기 건강 예, 증진, 예, 생활 건강 증진 관련한 부분으로 좀 거기 포함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좀 같이 예,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한 38억 정도 더 넣어져서 다행히 음, 넣어져 가지고 아마 제대로 진행되게 되면 내년 2월이나 3월에 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예, 진짜 우리 예, 지역구에 이 노영 솔직히 이 이호동 예, 주민센터 진짜 가면 예, 참 오래된 그, 그렇죠. 조만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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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시작해 하면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이, 예, 예. 근데 이제 참 그때 제때 잘해서 제가 결자 해지 잘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소음, 뭐 악취 뭐 다 나왔습니다. 이제 예, 특히 예, 소음 예. 문제. 항공소음. 용담동 예, 빼고 음, 소음 피해 지역, 예, 지역구에 다 들어갑니다. 예, 2호, 외도, 도두. 자, 소음 피해, 비행기 소음 피해. 그 예. 뭐 솔직히 말해 도정지리에서도 지사님한테 그 무슨 존이라고 저거? 그 야간 비행 금지 시간. 예, 예, 커퓨라고 합니다. 커퓨. 예, 예. 커퓨. 그 말씀도 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켜달라고. 예, 예. 근데 지사님은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예, 예. 대답하더라고요. 대답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예. 네, 그 이게 이해합니다. 뭐. 뭐, 예, 그 뭐 지사님 뭐 예, 기상악화 때 그럴 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데 기상악화 아닐 때도 12시 돼도 소리 나더라고요.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음, 그 부분 되면 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더 그 아픔을 함께 해 나가야 될 네. 책임이 있는 예, 예, 사람이라서 이 공항 소음 피해에 관련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조금 그 주제 넘게 하기도 하고 좀 주장도 하고는 하는데요. 그 소음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제주 시내에 지금 도도 2호 외도, 용담동, 용담 1, 2동, 그다음에 노영동도 좀 예, 들어가고요. 예, 예. 또 애월읍, 삼도동도 좀 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만 2천 명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요. 인근 지역까지 하면 한 6만 6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네들이 큰 피해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낮에 피크 때에 그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걸 보면 1분 한 30초, 2분 이내에 뜨고 내리는 예, 경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뭐 90년도에 뭐 아니면 80년도에 이런 때는 비행기 편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뭐 참을만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피해를 어느 때까지 좀 해야 되느냐 이건데 그 지금 전국에 있는 공항들 중에서
가장 큰 공항인 그 김포하고 김해 뭐 제주 공항에서 음. 이게 세 개를 비교하자면 김해하고 김포는 커피 타임이 있습니다. 음. 야간 비행 금지 시간이 음.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10시 한 20분에 떠서 그 이제 김포공항에 가면 김포공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시 회항해야 돼요. 예. 네. 왜냐하면 거기는 야간 비행 금지 시간이 지금 근데 있기 때문에 기후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눈 때문에 악기상일 때는 그런 때는 받아줍니다. 예, 예. 예. 그런 때는 뭐 할 수 없이 이제 음. 받아줘야 되는 거고. 음. 그런데 제주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과의 국제선이 이 얘기 많이 하죠. 뭐 김해는 국제공항 아닙니까? 김포는 아닙니까? 음.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이 내렸을까?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한 거예요. 타협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제주도는 그런 생각까지 이제 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비행기 뜨는 게 뜨고 내리는 게 뭐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이럴 때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석을 해봤죠, 표를.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아까처럼 악기상일 때는 이해를 됩니다만은 네. 그러지 않는 경우들인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그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를 이제 한번 거론을 했던 거고요. 도정 질문 때. 아마 남아 있으니까 뭐 또 다른 식으로 다시 조금씩 좀 확대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제주도 전체의 관광업계라든지 또 경제와도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 도의원이 지역만 생각해서 이제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네 욕심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로 상생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간다고 봅니다. 어느 한 지역에는 피해받고 어느 지역들은 그냥 뭐 전혀 상관없이 이익만 받는 거는 그건 형평이 어긋납니다. 제가 이제 정치하면서 이제 약간 정치적인 좌우명처럼 하는 게 불환빈 환불균이라고 저는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백성들은 국민들은 이제 가난한 것에 분노하는 것보다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에 더 화를 내고 근심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상대적으로 역차별이 된다든지 또 이제 형평이 어긋나도록 이제 어느 한 곳은 피해보고 이익받는다든지 이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지금 엄청난 소음의 피해를 받는 겁니다. 이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우리 이제 공공하수처리장 있는 시설들 있잖아요. 8개 시설 있는 지역 피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도록 또 발전소도 피해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피해받는 곳들이 있어요. 재산적 피해받는 곳들은 또 그만큼 충분히 보상을 하고 전제해서 지금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항 관련한 부분도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갖는 편이고요. 물론 또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지원 사업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좀 가져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주민으로서 뭐 이제 도의원으로서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아픔들을 더 잘 전달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도정에다가 또 부탁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뭐 대본이 없기 때문에 바로 생각나는 게 이 커퓨 아까 저 커퓨 예. 예, 커퓨 그걸 예. 조례로 예. 하면 또 관광협회하고 또 싸움이 날까요? 조례 제정 힘들까요, 그건? 예, 그거는 조례 사항은 아니고요. 예. 국토부 장관이 지금 저 내규에 의해서 고시에 의해서 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에 통해서 지금 이제 제주지방항공청 청장이 저는 하려고만 하면 좀 할 수 있는데 제주도의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도 국토부라든지 제주지방항공청, 제주지항청에다가 요청도 좀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조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그 지역 예를 들어 갖고 같이 지역 주민들 뭐 피해 보상 예를 들어 조례를 지원을 해 갖고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늦었을 때는 그 데시벨에 따라 갖고 지원 금액을 뭐 저축성으로 쌓아놓는다든지 뭐 그런 조례는 못 만듭니까?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즉석으로 질문하다 보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뭐 그래서 네. 이거는 원래 그 원인 제공자는 공항공사지 않습니까? 예, 제주지방항공청이고. 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들이 전국에 있는 기준에 동일하게 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가공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만을 특별히 해주지 않습니다. 그 제주도만 그러니까, 뜨니까. 예, 그런데 없으니까. 그렇죠. 제주도는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요구를 하지만 그네들은 좀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처음 와서 계속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제주도에서라도 그러면 이분네들이 갖는 피해가 워낙 크니, 예, 그러니까
좀 제주도에서 직간접적으로 전체 입장에서 이익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도비가 좀 아깝긴 하지만 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찾아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할 정도만 되면 뭐 저는 감지덕지죠. 근데 아마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아니, 저 우리 의원님 예, 스타일상 밀어붙일 것 예, 같아갖고. 고민하겠습니다. 근데 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예. 예, 그만큼 우리 송창훈 의원님께서 이 정도 얘기를 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예. 솔직히 약간 국토부가 좀, 정부가 좀, 하게 되면 대통령 돼야 돼요. 저는 그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그 원희룡 지사님 있을 때에 그 이제 공항 손 피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독대한 적도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국토부 근데 장관 당시, 아니요. 이 지사 때. 원희룡 예, 지사님 때. 예. 예, 가서 이제 독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항 이용료 감면책을 제가 얻어냈는데요. 뭐 그분이 허락해 준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도민도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니까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건데 그래도 그렇게 제2호가 안 하고 한 것은 감사하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픔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얘기하고 제주도 내에 있는 전국의 시내와 제일 가까이 있는 공항이 제주공항입니다. 네. 예. 전국적으로 볼 때. 그리고 뭐 가령 전국에서 가장 활주로 가까이 있는 학교가 우리 도리초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받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국토부 장관을 할 때에 뭐 다른 부분들이라도 좀 야, 그거 좀 한번 살펴봐봐. 라고만 해도 저는 그런 거 가능한데,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고 실망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야 이렇게 이게 예. 무심한 사람이 있나, 뭐에 관심이 있는 거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답답합니다. 예. 정치가. 예. 예. 그, 아, 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 우리 송창군 의원님께서 예. 원래 최초고 계속 예전에 했나요? 그 뭐? 의정 보고서 예. 지역 주민들 상대로 예, 외도, 예. 외도, 2호, 2호, 도도. 도도 이렇게 세 군데 예. 최근에 했거든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기사 쓰려다가 예, 제가 예. 사진이 망가져갖고 못 썼는데 예. 그, 감사합니다. 그 의정 보고서가 원래 최초 의원님 대상으로 처음이죠. 예.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러게. 근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도의원 못하는 법을 어째 같이 그럼요. 선출직인데. 예. 그 배경이나 어떤 예. 분위기 어땠는지. 예. 저는 의정 보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 전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보고서 형태가 되든 모임인 보고회가 되든지 간에 선출된 사람네들은 선출해 준 분에게 맡겨주신 분에게 자기의 일의 결과에 대해서 그런 당연히 설명드리고 보고해야 될 책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뭐 4년에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든지 해가지고 의정보고회 하면서 이렇게 동원도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뭐 이제 매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도의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것도 도의원에서는 의정보고 형태로 보고서 말고요. 책자 나눠주는 형태가 아니라 이거는 처음 직접 아닌가 대면해갖고. 처음 아닌가 싶고 이제 저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춰졌긴 했지만은 또 이제 12대 돼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작정했던 것들을 차일피일 미뤄 나가다가 또 이제 총선 때문에 못해 나갔다가 이번에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가 또 세계동이라서 이게 세계동에 전부 다 제가 찾아가는 형식으로 한 거죠. 한꺼번에 전부 다 모아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분들이 적당한 시간에 지금 제가 의정보고를 했는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평일에 6, 70명 모이는 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럼요. 예.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예, 뭐 외도동 뭐한 1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뭐 제가 했던 것을 자랑을 하기 위한 이런 자리라기보다는 그간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하면서 잘못했던 것은 지적도 좀 받고 또 그곳에 새로운 어떤 제안도 좀 받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 이 마을이 가령 외도동 같으면 10개 마을인데 서로 자기네 주장들 하는 것 같지만 이 동네, 이 마을에 이런 아픔들이 있고 이런 고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도 된다. 저는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정 보고 형태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예. 굳이 그래서- 마다할 이유가 아니 그래도 그건 그 준비하느라면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걸 어떻게 뽑아준 분들한테 네. 의무 아닙니까? 의무. 의무죠. 전 내가 그렇다고 이런 일을 봅니다. 했다. 예, 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일부 의원님들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조례도 잘 안 하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니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니요. 그래도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선출된 거는 아무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뭐 같은 뭐 통속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의원님들이 항상 존경스러운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집니다. 네. 뭐 우리끼리라 그렇게 이제 표현은 같습니다만은 전 그런 생각들 갖고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 갖고 예. 뭐 저희는 대본 없다 보니까 바로 급작급작 나와버렸는데 뭐 워낙 아니, 말씀 잘하시니까 기자님으로서는 뭐 국장으로서는 뭐 당연히 네. 하실 말씀인 것 같습니다.